영양제 라벨을 보시면 하루 권장 섭취량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권장 섭취량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약은 처방전에 맞춰서 먹어야 하지만 영양제는 의견이 다양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타민C는 많이 먹어도 돼 한다든지 비타민 A는 독성이 있어서 많이 먹으면 안 돼 라는 소리를 들으면 으아 어렵다 싶죠. 그렇다고 온갖 바이러스가 공격하는 이런 시대에 영양제 하나 안 먹고 있자니 불안하고 그러면 얼마나 먹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나라들마다 국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서 에너지 및 각 영양소의 적정 섭취 수준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권장 섭취량,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 치료 섭취량으로 나눠서 우리나라에서도 2020년에 개정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권장 섭취량은 최소 섭취량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정도도 안 먹으면 병이 날 수 있으니 최소 이 정도는 먹어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하는 양입니다. 이 양을 채우지 못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건강한 사람은 권장 섭취량을 지키시면 되고 건강상의 약간의 문제라도 있다면 권장 섭취량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말이 됩니다. 다음은 충분 섭취량인데요. 이는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충분 섭취량을 설정해 둔 것입니다. 충분 섭취량을 드셔주셔야 현대인들의 건강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은 상한 섭취량인데요. 이는 상한 섭취량까지 섭취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이를 넘어가도 안전하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한 섭취량보다 더 먹게 되면 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 섭취량까지 가도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권장 섭취량보다 수백 배가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치료 섭취량이 있는데요. 인체에 영양소가 결핍되면 신진대사나 조절 이상으로 질환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때 제시하게 되는 용량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용량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상태라 외국 사례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연구로 주목받고 있는 비타민 D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권장 섭취량은 400IU, 10마이크로그램으로 굉장히 미량입니다. 그런데 학계에선 2000에서 3000IU 정도는 섭취해야 한다고 하는 분위기인데요. 1000IU를 음식으로 섭취하려면 무려 계란 노른자 40개, 우유 10잔, 연어 3마리 정도는 먹어야 가능한 양입니다. 왜냐하면 햇빛을 통해 합성된 비타민 D나 동식물에서 얻는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비타민 D로서의 기능성을 발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D는 굉장히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외국 사례들도 그렇고 거의 권장 섭취량의 10배에서 20배 정도는 기본으로 먹어주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걸렸을 때 처방받은 것 중 하나가 비타민 D인 것은 유명한 사례입니다. 비타민 A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A는 지용성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비타민 A 형태가 아니라 전구체 형태인 베타카로틴으로 드시게 되면 필요한 만큼만 비타민 A로 전환이 되고 나머진 다른 필요한 곳으로 가거나 축적을 해두고 활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베타카로틴 형태로 드시게 되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전혀 독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비타민 A는 점막 면역체로 유명한 비타민인데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2020년 기준 권장 섭취량부터 상한 섭취량까지 표기를 해두었는데요. 상한 섭취량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충분히 섭취하셔도 된다는 말입니다. 다만 화학공장에서 만들어내는 영양제가 아니라 유기농 농장에서 씨앗부터 관리하는 영양제로 최적 섭취량부터 상한 섭취량으로 마음껏 드시면 됩니다. 건강지킴이 안선아였습니다.